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1억 5천에 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시장 좋은데 못 가고 있죠. 전형적인 상승 시기에 알트코인 상승 시점 때 둔해지는 알트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를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알트코인 초입자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쉬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금 4.7%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단기 저항 위치가 뚫렸습니다. 여기 뚫렸거든요. 해외, 국내 다 뚫렸고, 비트코인은 앞전 정고점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해외, 국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더리움은 뚫렸고, 지수 돌파도 나오고 알트코인 전체 상승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전형적인 거는 알트장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 비트가 과거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과의 관계. 먼저 비트가 먼저 갑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1년도 시장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 동안에 알트코인도 못 가요. 이렇게 땡겨주고 나면은 뭐가 발생이 되냐면 알트코인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단순 지표상에서의 돌파가 나타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번에 시장에서. 비트 지금 고점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꼭대기였고, 여기서부터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일치되죠. 돌파 시점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일정 기준치를 항상 못 넘어가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근데 여기를 지금 뚫어준 상태가 됐다는 거는 시세 자체가 알트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알트 시장이 이렇게 갔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이제 잘라서 봐야 되는 게, 여기는 비트, 알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조정이 많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조정이 나오도 이렇게 살짝 바꿔도 가고 살짝 바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서 이렇게 가줄 거냐, 아니면 고각에 대한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일정 구간이 이렇게 뚫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자꾸 커집니다. 라스트 구간에 가서는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의 반응은 여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반등이, 그죠? 최근에도 조정이 있었잖아요. 2주 동안. 다 조정받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 조정 끝나고 나서 지금 첫 반응이 나오는 게 이 정도 상승력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범위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빠른 속도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뚫리고 나면 2, 3단계, 4단계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인들의 그 상승 시세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오늘 올라가고 있는 35%, 포켓 네트워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3, 40%짜리가 반등으로 그냥 올라와 버릴 수 있고, 유니스왑도 마찬가지. 기존에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거래까지 몰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게 아니고 빵 하고 터지고 좀 쉬었다가 갑자기 빵 터지고, 어제 보라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4개월치 하락된 부분을 하루 만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다 알트코인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가 아직 안 됐는데 9시 이후가 되면 좀 더 눈에 띄게 시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여기 1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다시 저항 자리, 알트 기준이에요. 알트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저항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를 지금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단계 저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뚫려버리면은 굉장히 큰데, 지금 구역을 보게 되면 1과 2 사이에 이 정도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세가 여기에 올라온 코인이 있고, 현재 바닥에서 이제 뚫린 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1하고 2 사이에 진입된 거는 맞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번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었던 그 강세 있죠. 그런 알트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거는 언제였냐면 5월달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11월 말이에요. 보라로 보면은 11월 말에 봤을 때 이런 시세 한번 나왔죠. 11월, 12월
중순까지 해서 코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맛을 잠깐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이만큼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꺾일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기 자체가 많이 약해졌어요. 조정에 대한 부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조정은 약해졌는데 강세에 대한 포인트는 자꾸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올라오고 있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5월 30일 날 14% 빠졌어요. 다시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린 코인들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못 가고 있는 코인들조차도 바닥 이탈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업비트에서는 코인 동향 가서 하락이 얼마나 강한지 최근 한 달 동안 동향을 보게 된다면 아마 베라체인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지 않을까? 얘는 거의 한 마이너스 30%에서 40%예요. 한 달 누적 그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잖아요. 이런 코인들조차도 어떻게 굉장히 큰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1단계 알트코인 저항 돌파가 된 이후에 2단계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뚫려버리면 예전에 그 24년도 연말에 나왔던 게 10에서 20% 급등 굉장히 많이 나왔죠. 다수 막 10몇 개씩 20개씩 나왔잖아요. 그런 시장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범위가 커지게 되면 이 커지는 이 폭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나는 홀딩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뭐 추매도 했고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번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계가 될지, 아니면 단기간에, 아니면 우상향으로 천천히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까지는 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범위를 뚫고 넘어갈수록 강세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에는 제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의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이제 올려줬고요. 단기 저항가 여기 쉬고 있고요. 알트코인은 바닥에 있다가 이제 이 정도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가 맞물리게 될 겁니다. 그때 비트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왜? 이만큼 올려놓으면 이 상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알트 조정이 올 거거든요. 그 조정 때 비트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가 줄 때, 2019년도에서 20년도 갈 때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알트를 끌어올려줄 동안에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알트 쉴 때 다시 한번 돌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전체 그림을 보자면 비트 올라가고 조정이죠.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 올라갔다 지금 바닥 조정. 그럼 올라온다. 올라올 때 조정 받는다. 그럼 조정 받을 때 다시 비트코인 가고 이 뚫릴 때 다시 조정받았던 알트코인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 동시 시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시세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가 중요하긴 한데 무너지는 포인트는 90% 이상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 대한 부분은 비트는 자기 자리 만들어 놨고 결국 비트 때문에 알트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뚜렷해졌는데 2단계를 앞두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단기 시세 돌파,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폭이 계속해서 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에 대한 돌파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부분이 더 괜찮고, 거래 대금도 지금 이더 잡혔죠. 아니 비트코인 잡혔죠. 비트코인 지금 2,000억, 이더리움이 지금 3,200억 정도니까 1,200억 정도 오버가 된 상태예요.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이게 단기 저항 이후에 돌파가 안 됐어요. 국내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쪽 저항으로 보면은 이게 뚫린 거거든요. 몸통 돌파는 됐거든요. 근데 여기 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기는 얼마든지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최고 꼭대기죠. 39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면 386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9만 원, 90만 원, 390만 원 돌파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도 이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 시장 좋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더리움만 딱 보자면 여기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재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면 이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특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지 않고 횡보가 나오거나 바로 반등이 나와버리면 그 이상이 아까 얘기했던 알트 2단계 구간을 뚫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열어뒀으면 좋겠습니다.